반갑습니다. 언제나 네 편 대한민국 통합사회 표준 최적입니다. 202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예시문항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4월 15일 날 예시문항 풀세트 25문항이 공개가 되었고요. 이 영상은 토파보기거든요. 이 토파보기는 뭐 한 땀 한 땀 문제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코멘트도 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이 통합사회를 어떻게 공부해 나갈 것인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선생님은 이 토파보기라는 말 자체에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지만, 여러분이 영상을 시청할 때 이 귀한 시간을 덜어서 영상을 보는 건데 무엇 하나라도 당연히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상은 뭐 개념을 얻어갈 것도 아니고 문제풀이 방법을 얻어가는 영상이 아니라 이 시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멀리 보자 이거죠. 아직 한참 내가 뭐 2028학년도 대수능 뭐 치르긴 치를 건데 아직 뭐 내가 1학년인데 뭐 굳이 이런 느낌이 사라지도록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앞에 진심을 담은이라는 표현은 왜 적었냐, 이 영상은 분명히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움을 드리려고 진심을 담아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면, 항상 선생님이 뭐 언제나 네 편에 있다라고 하는 건 그냥 야 누가 너를 힘들게 만들면 야 이게 내가 아주 그냥 너의 편에 서서 너를 지켜주마, 솔직히 그런 뜻도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강의를 만들고 뭐 혹은 교재를 만들 때 항상 우리 제자들 편에서, 수험생 편에서 고민을 해보겠다라는 것도 이 말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정말 수험생이라면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한테는 이게 첫 수능 예시문항 아닙니까? 근데 선생님은 이 문제를 1번부터 25번까지 풀어가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야 다시 수험생으로 돌아간 듯한 그 기분 그대로였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선생님 때는 실제로 통합수능 체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자연계, 인문계, 자연계가 지금의 이과라고 불리는 거고 인문계가 지금의 문과인데, 뭐 지금이야 문과 이과가 무슨 구분이 필요하겠습니까마는, 그 당시에는 문과도 이과도 전부 다 사회탐구, 과학탐구를 치렀습니다. 다만 그 문항수의 비율이 달랐던 것 뿐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말 그대로 통합이었기 때문에 한 문제에 거기에 보면 뭐 지리, 뭐 윤리에 관련된 선지, 그 다음에 뭐 정치, 경제, 선생님 때는 사회문화라는 과목도 있었고 정치, 경제라는 과목이 있었거든요. 이게 막 섞여 있었어요. 그 당시엔 그게 너무나 당연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오랜만에 이런 통합수능 체제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상당히 낯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불안하죠. 이 불안한 정도겠습니까? 이 불안한 건 누가 느끼는 거냐? 첫 번째, 수험생.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험을 치러서 만점, 1등급을 받아야 하는 이 수험생 입장에선 너무나 불안해. 다음 두 번째, 그런 불안한 수험생을 지켜보는 부모님들께서도 불안하시죠. 그래서 이 영상을 많이 보실 것 같고요. 또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합사회 강의를 해 나가시는 교사, 선생님들도 이 영상을 보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안 불안하십니까? 최적 넌 안 불안해? 라고 물으면 선생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안하다기보다는 일단 첫 번째 느낌은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첫 번째 느낌은 일단 번거롭답니다. 번거롭다. 이 번거롭다는 건 이런 뜻이에요. 뭐 싫다 이게 아니고, 이미 선생님이 강의 23년 차이고 그 다음에 이미 설계해둔 뭐 각각의 과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그 전에 강의했던 뭐 교재도 다 나와 있지, 그 다음에 뭐 강의도 완벽하게 설계가 되어 있지. 그러다가 통합사회로 바뀌니까 이것도 강의 설계 어떻게 할까? 우리 제자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커리큘럼은 또 어떻게 기획할까? 이런 게 번거로운데, 그 번거롭다는 얘기를 왜 먼저 말씀드렸냐면, 이 번거로움을 물러나게 할 만큼의 설렘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설렘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바뀐 수능 체제에서 우리 제자들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뭐 한 보따리 있어요. 한 보따리. 그걸 이제 하나하나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과도 같은 강의와 교재로 도움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달라는 뜻입니다. 항상 모든 교육과정의 첫 타자들은 너무나 불안해. 왜냐면 기출문제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기출문제 있던데? 그렇죠. 여러분 선배들이 풀었던 뭐 윤리, 뭐 지리, 뭐 역사, 그 다음에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이렇게 쪼개져 있는 과목으로서의 기출문제는 있는데, 그럼 어느 정도까지 활용해야 될지 확신도 없고, 그 다음에 첫 수능이다 보니까 통합사회로 수능을 치러본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했다. 약속 하나 드리고 시작하자면, 사회탐구를 사회탐구답게
통합사회를 통합사회답게,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학교시험은 또 학교시험. 하지만 지금은 수능 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수능을 수능답게 강의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부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선생님이 이 영상을 통해서 외치는 게 아니고요. 이제까지 여러분 선배들이 다 이걸 증명해 줬기 때문에 정말 이 영광된 이 자리에서 정말 하루하루 즐겁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선생님이 그렇게 강의하고 있다는 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수능을 수능답게 준비해 두셔야 되고요. 통합사회는 통합사회답게. 선생님 이제는 사회탐구라는 말을 안 쓰지 않나요? 웬걸요? 사회탐구 영역 안에서 수능으로 치르는 과목이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사회 영역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회탐구 영역 안에 통합사회라는 과목을 수능으로 치르게 됩니다. 선생님이 이거를 왜 적어드린 거냐면 정말 탐구하려는 자세를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탐구라고 하는 건 상당히 적극성을 떼야 되죠. 능동성을 떼야 되죠. 탐구라고 하는 건 누가 야야 탐구해봐. 네 선생님 저 정말 하기 싫은데 탐구할게요가 아니라 항상 탐구하려는 자세와 태도를 갖추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쩌라는 거야. 탐구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데? 자 우선 토파보기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샅샅이 토파 나가면서 살피다. 요즘은 요 말을 가끔씩 언론에서도 쓰더라고요. 선생님이 토파보기라는 이 순 우리말을 딱 처음에 발견했을 때 와 이게 분석 강의로 혹은 분석을 위한 영상에서 가장 알맞는 표현 아닐까. 틈이 있는 곳마다 모조리 더듬어 뒤지면서 찾는다는 뜻. 그러니까 아주 집요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분석이란 말이 들리면 여러분은 당장 부담스러울 나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공부라고 하는 것이 그렇구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분자, 한자로 분자가 나눌 분자예요. 그러니까 쪼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통합사회 문제 1번부터 25번까지를 그냥 묶어서 통합사회가 뭐 이렇다가 아니고요. 1번부터 25번까지를 다 쪼개. 그 다음 1번은 1번대로 쪼갭니다. 제시문, 발문, 선지 1번부터 5번까지. 그 다음에 뭐 2번 문제를 보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건 뭐 지리, 그 다음에 또 뭐 14번 문제를 보니까 뭐 거기 지리랑 뭐 역사랑 뭐 정치화법도 묶여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쪼개다 보면 원래 여러분 어릴 때 혹시 조립식 장난감을 만져봤어요? 선생님이 어릴 때는 진짜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다 분해되어 있는 걸 조립을 해. 그 다음에 그걸 또 다시 분해해. 또 조립해. 선생님 그런 의미 없는 짓을 왜 하십니까? 의미 없는 짓이 아니라 분해하고 조립하고 분해하고 조립하고 하다 보면 정확하게 구조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얘가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걸 한번 해보자는 건데 당연히 수험생 입장에서 특히나 이 영상을 현재 고1이 보고 있다라고 하면 고1 정도의 그 경험치로 여기 있는 통합사회 1번부터 25번까지를 분석하는 건 사실상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되냐? 내가 최적이라는 사람이 너의 능력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직 끝까지 배우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조립되어 있는가의 그 구성물들을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모르진 않겠죠. 아마 지금 이 영상이 딱 올라가자마자 시청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은 3단원과 4단원 어딘가 이 중간쯤에 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거를 1학기 동안 다 배워도 5개. 2학기까지 가야 총 10개를 배우는 거거든요. 우선 총평해 보면 이상하죠? 뭐 총평이라고 하면 일단 이 시험이 쉽다, 어렵다. 그런 얘기 먼저 해야 되는데 쉽다, 어렵다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건 왜 그런 거냐? 이거는 지금 시험으로 치러본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 응시생들의 평균 점수라든지 뭐 아니면 등급 컷이라든지 각 문항별 정답률을 알 수가 없어. 알 리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를 지금 푼다 그러면 엄청나게 벽만 느낄 거예요. 와, 나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당장 큰일인데? 라는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자, 그리하여 해설보다는 1번부터 25번까지의 한 문제 한 문제 해설보다는 분석을 하자라는 건데 경이롭다는 건 참 이 자리를 빌어서 선생님이 이 영상을 평가원 관계자분께서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또 보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제가 느끼는 바로는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실제로 그냥 뭔가 꾸미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경이로움 그 자체. 그리고 1번은 뭐 이런 게 뭐 원래 나오는 거지 뭐 하다가 뭐 2번, 3번 쭉 빌드업 해가다가 갑자기 딱 보니까 우와 이거는 진짜 잘 만드셨다. 잘 만들었다고 하는 건 한 문제 한 문제를 넘어선 전체 25문항의 구성입니다. 단원별로도 안배되어 있어요. 안배라고 하는 건 무슨 말? 막 흩어져서 어느 한 단원에 막 쏠리지 않도록 잘 이렇게 배정을 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이 교과군, 윤리, 뭐 지리, 뭐 역사, 그다음에 일반 사회라고 묶이는
경제, 정치화법, 사회문화. 이게 곳곳에 다 잘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단독 출제된 문항도, 그 다음 통합 출제된 문항도, 심지어 배점까지도 정말 안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은 통합사회 1에서 뭘 배우며 통합사회 2에서 뭘 배우느냐를 알려드리는 영상은 아니기 때문에 살짝만 말씀드리면, 선생님 제가 지금 1학기 때 통합사회 1을 배우고 있는데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던데요? 너무 내용도 없고 너무 쉽던데요? 넘어가 보시면 압니다. 2학기는 상황이 다를 거라고 선생님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또 하나는 여러분이 수능을 치를 때는 이 전체를 묶어서 25문제를 풀잖아요. 그때 사실상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시험지를 안 본 친구들이 있다면 시험지를 내려받기 위해서 풀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만 훑어보세요. 당연히 이거를 풀 때쯤은 끝까지는 배워야만 그 문제를 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쭉 훑어보다 보면 잠깐만 이거는 되게 쉬운데 하는 것도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이거 뭐야? 그래프 어떻게 분석하지? 이게 어느 나라인지 어느 지역인지 어떻게 찾는 거지? 잠깐만 이 그래프 어떻게 해석해 나가고 분석해 나가는 걸까? 되게 막연한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벗어 던지려면 알아야 돼요. 이 시험 자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평가원에서 밝힌 시험의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쭉 읽다 보면 뭐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싶은 이야기인데 당연하지만 이 말이 맞습니다. 무슨 뜻이냐? 이 사회탐구 영역 분명 써있죠. 거기에서의 통합사회라는 과목인데 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즉 통합사회라는 과목의 특성에 따라 윤리적, 지리적, 역사적, 사회적. 야,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이 전방위, 통합사회, 게릴라가 되길 바랍니다. 이거는 왜 선생님이 준비한 거냐면, 믿을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실제 너 나이 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인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스터디 플래너 이런 게 따로 있었지 않고요. 그냥 뭐 노트 하나 사다가 혹은 누가 뭐 사주면 다이어리는 그때 좀 있었어요. 다이어리를 사다가 거기다가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어 해가지고 막 크게 포부를 막 적고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고향집에 내려가 보면 그게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창고에. 지금은 빛이 다 바랬겠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적어놨었는지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고등학생 최적은 전방위 문화 게릴라가 되겠다고 썼습니다. 실제로 전방위 문화 게릴라. 일단 전방위라고 하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관심을 갖는 영역을 한 곳에만 집중하지 말자. 그렇죠. 공부, 학업이라고 하는 건, 진로라고 하는 거는 일단 전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이면 법, 여기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내가 문화적인 걸 이해할 때 일단 가능성을 열어놓자. 그래서 내가 음악이면 음악, 영화면 영화, 뭐 아니면 뭐 문학이면 문학, 이런 것들도 다 관심을 가지고 손이 가는 대로 한번 문화를 누려보자. 그게 선생님의 고등학교 때의 목표였습니다. 전방위 문화 게릴라. 근데 여러분은 통합사회 왜 게릴라가 되는 거냐? 솔직히 뭐 게릴라가 뭐 좋은 표현이냐 나쁜 표현이냐 그걸 떠나서 그 당시에 선생님이 꿈꿨던 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게 정식적으로, 정규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싸움에서 이기려면, 선생님도 군 시절에 육군훈련소 조교 출신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총을 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뭐 총검술 등등을 진짜 선생님이 시범을 보이면서 훈련병들한테 가르쳤어야 돼요. 그럴 때는 아주 정제된 지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정작 한 번만 상상을 해보면, 참 전쟁은 당연히 터지면 안 되겠지만 전쟁이 났을 때 진짜 뭐 완전 그냥 멘붕 그 자체일 겁니다. 근데 거기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혹은 시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각종 생존의 도구들을 무엇이든 간에 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선생님이 생각하는 게릴라의 모습이거든요. 다시 한번 이 말이 좋든 싫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의미인지 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생각하는 게릴라의 이미지는 어떻게든 살아남는다라는 뜻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쓰든지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군대 가보면 알겠지만 지금 뭐 군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군대 가면 그 대검이라는 게 있어요. 칼. 그거 하나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요. 대검으로 밥도 먹을 수도 있고요. 대검으로 땅도 팔 수 있고요. 별의별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어딘가 꼭 적어놔야 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생각하는 전방위 통합사회 게릴라가 된다는 건 첫 번째가 일단 나는 뭐 윤리에 관심이 있어. 윤리만 잘해서 되는 거 아니고 선생님 저 지리 잘해요. 지리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니까 전방위로 일단 지식을 먼저 흡수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반드시 풀어서 마치겠다는 생각.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든
그런 수단과 방법은 다 알려드립니다만.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났고요. 밑에 보니까 좀 무거운 얘기죠.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접근 방법을 바탕으로. 그 다음 얘는 수능이라는 뜻입니다. 수능을 가끔씩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야, 너가 고등학교 때 얼마만큼 배웠는지를 우리가 측정해 볼게 라기보다는 수능 시험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니까 너가 고등학교 과정을 충실하게 이수를 했다면 대학에 가서 학문을 갈고 닦을 때 그게 수학이거든요. 그때 대학생으로서 얼마만큼 네가 전공하는 그 학문을 흡수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탐구 능력과 통합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말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탐구 능력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암기로 되지는 않을 거고요. 통합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경우엔 지리적으로, 어떤 게 윤리적으로 해서 여러분이 통합사회 공부를 시작하자마자 1단원, 첫 주제가 바로 이거죠. 시공사윤.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 그래서 이거를 섞어놨다. 그러니까 다소 어찌 보면 약간 억지스러운 면도 있긴 해요. 아니, 굳이 이거를 시공사윤 혹은 뭐 윤리, 지리, 역사, 사회를 다 묶어둘 필요가 있는 건가 싶을 때도 있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쌓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틀이 되면 여러분은 말 그대로 이거를 갖게 됩니다. 그렇게 만들고 싶다 이거죠. 이 시험을 통해서. 그 다음 1.5점, 2점, 2.5점. 여러분 선배들이 치렀던 시험은 간단했어요. 2점짜리 10개, 3점짜리 10개, 총 50점. 근데 우리는 문항수가 늘었죠. 시간도 늘었습니다. 근데 50점을 유지하고 싶으니까 1.5점짜리와 2.5점짜리 개수가 같고요. 그 다음 2점짜리가 9개인데 이 문항의 배점도 상당히 안배가 되어 있죠. 적절하게. 경이롭습니다 정말. 진짜 밥이라도 사드리고 싶고 아니면 힘내시라고 평가원 관계자분들, 출제하시는 분들 홍삼이라도 보내드리고 싶고 고향 제주도에서 귤이라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 당연히 안 받으시겠지만 제 마음만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진짜 이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대로입니다. 평가 목표 보시면 이젠 확장을 좀 보셔야 돼요. 인간, 사회. 나 읽을 때 너무 이게 감동적인데? 인간, 사회, 국가, 지구 공동체 및 환경 문제. 여러분 이게 계속 확장되는 거 아세요? 한 인간으로서, 그 다음에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뿐만 아니고 세계 시민으로서, 내가 지구인이니까 세계 시민으로서 혹은 생태 시민이란 말도 여러분 분명 공부하다 보면 듣죠. 생태 시민이란 말이 선생님 때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지구라는 생명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내가 환경 문제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환경 보호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인가, 이걸 생태 시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무슨 이거 뭐 다 뻔한 얘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정말 교육과정 통합사회 1과 2 과목에 잘 녹여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통합사회 전방이 게릴라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흡수를 하는데, 자 이제부터는 1번부터 25번까지가 영역별 어떻게 출제되어 있는가를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뭐 선생님이 어떤 걸 뭐 참고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다 세본 거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요 동그라미의 개수, 어느 과목을 걸쳐 있냐, 이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해석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만 선생님은 일단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단독으로 출제된 것도 표시를 해보니, 예를 들어 윤리가 살짝이라도 걸쳐 있는 걸 골라보니까 9문제, 지리가 걸쳐 있는 거 12문제, 역사 4문제밖에 안 되죠. 경제, 정법 3문. 선생님 경제 3문제, 정법 4문제, 3문 6문제, 양이 얼마 안 되네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얘랑 얘는 묶으면 일반 사회라고 불러요. 혹은 그냥 사회 과목이죠 사실상.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안배를 한 거예요. 보시면 지리 이렇게 12개, 일반 사회 13개죠. 그러니까 윤리도 9개. 그러니까 어느 한 과목에 너무 쏠리지 않도록. 선생님 역사는요, 원래 역사는 한국사라는 과목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통합사회에서 역사에 관련된 게 그렇게 많이 내용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냥 내는 거죠. 특히나 이 역사는 한국사적인 지식도 약간 들어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세계사. 그 다음 문항별로 보자면, 그렇죠, 윤리가 단독 출제되는 문제도 있어요. 이거는 윤리에서 배우는 딱 그 내용이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란 뜻이고요. 결국 단독 출제되는 것도 윤리 몇 문제냐, 뭐 아니면 뭐 지리 몇 문제냐, 뭐 경제도 단독 출제가 되는구나, 정법도. 근데 가만 보니까 역사 단독 출제 없죠. 그 다음 사회문화도 아직까지는 단독 출제가, 이거를 뭐 단독 출제라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쨌거나 지금 보면 섞여 있는 것들을 아주 많이 확인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풀고 대비할 것인가. 그래서 아마 이 표는 여러분이 어딘가 뭐 글을 쓸 때 혹은 이제 공부를 할 때 참고하고 싶으면 이 표를 인용하는 건 좋습니다만 선생님이 한 땀 한 땀 셌으니까 선생님이 만들었다는 건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왜냐? 다 세는 시간이 아까워서라기보다는 그 공들인 게 다시 한번 떠올려 보니까 1번부터 25번까지 그냥 풀고 끝낸 게 아니라 이게 어느 단원에서 출제됐을까? 이걸 한 땀 한 땀 선생님만 세는 게 아니고요. 이미 평가원에서 이거를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세는 과정에서 야, 진짜 경이롭구나. 그래서 결국 이거를 묶어보니 이렇게 됐어요. 윤리, 단독 출제도 되지만 통합 출제도 되죠. 그래서 다 세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는 단독 출제보다는 통합 출제, 사회문화도 통합 출제. 그리고 지리가 왜 12문제나 돼 있냐? 지리는 진짜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는 지식 아닌가. 그러니까 지리 문제를 내는 이유는 특히나 세계지리에 관련된 문제는 위치 확인이 우선이고요. 그게 뭐 어느 나라다, 꼭 나라의 이름을 알아야 되나, 그 나라의 뭐 인구수도 알아야 되나 라는 건 아니지만 두 번째가 그래프 분석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통계에 대한 분석 능력을 가지셔야 돼요. 통계 분석. 그래서 원래 통계 분석이 과거에도 여러분 선배들이 풀었던 지리, 그 다음에 또 통계 분석은 사회문화에서 주로 출제가 됐던 거고요. 경제도 뭐 굳이 통계 분석이라고 할 필요 없지만 원래 경제라는 과목은 숫자로 말하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과목이다 보니까 약간의 계산도 필요할 겁니다. 정법 과목은 기본적으로 제도에 대한 분석, 헌법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어렵게 출제가 되려면 얼마든지 어렵게 출제가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통합사회를 잘하려면 어느 한쪽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 저는 원래 어릴 적부터 지도 보는 걸 좋아해서 그냥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서 딱 점만 찍으면 그 나라의 이름, 뭐 국기, 뭐 그런 거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어릴 때? 다 알아요. 정말 좋은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단다. 반대로 말하면 선생님 전 진짜 나라 이름 하나도 모르는데요. 괜찮아. 그것만 익히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나중에 가서 여러분이 고3 때 위치 특강도 해드릴 것이고 좌표는 찍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전 세계에 있는 만약에 200개 국가가 있다 그러면 200개 나라를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선생님이 해드릴 건 어떻게 하면 암기를 한다 하더라도 수월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더 큰 결과를 뽑아낼까? 이거를 우리 연구실에서 돕겠다는 뜻입니다. 단원별로도 세봤습니다. 원래 일단은 통합적 관점에서 한 문제 정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것도 1번 문제에 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 예시 문항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어차피 통합적 관점의 시공사윤,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이 이 안에서 들어가 있음과 상관없이 들어가 있든 말든 상관없이 아까 봤던 것처럼 문항 자체가 통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다음에는 이게 출제가 될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1번 문제. 그럼 1번 문제니까 거저 먹으라고 주는 문제냐? 꼭 그러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까지 만든 문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제까지 강의 23년 하면서 만들어봤던 문제는 세보진 않았지만 몇만 문제는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출제했던 감으로 놓고 본다면 통합적 관점에서도 문항이 상당히 정교하게 출제될 수 있다. 여러분한테 뭐 위기감을 불어 넣는 건 아니고 그냥 빵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고 이거 안 나오나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원에 안배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통합사회 1이고 이렇게 통합사회 2 아닙니까? 총 25문항인데 이거 세보시면 통합사회 1에서는 9문제밖에 없어요. 나머지 16문제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요, 이쪽이 양이 많아요. 앞에 거보다. 왜 그런 거냐면 원래 여러분 선배들도 고1 때 통합사회를 배웠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9단원이었어요. 단원이 9개였고 얘랑 얘가 묶여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원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 또 1단원, 2단원으로 쪼개다 보니 더 양이 안 많게 느껴지는 거죠. 됐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게 아니라 최대한 단원의 안배도 했구나. 어느 한 단원에 막 심각하게 쏠려있지 않도록.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할까?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 분명 시작부터 말씀드렸죠. 언제나 우리 제자들 편에서 고민을 한다.
그러니까 너라면, 내가 이 통합사회의 수험생이라면 어떻게 공부할까? 일단 학교 시험 대비에 최선을 다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해 보일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뭐 필요할 때마다 통합사회 관련된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죠. 학교 시험 대비가 곧 수능 대비가 될 수 있다. 그렇죠.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 스타일이랑 수능 문제 스타일은 확실하게 차이가 있을 거예요. 다만 어쨌거나 우린 멀리 보기로 했으니까 2028학년도 수능을 치른다고 할 때 필요한 개념들은 당연히 1학년 때 배우는 학교 시험 대비로 충분히 다질 수 있을 겁니다. 개념 정도는. 그런데 그 개념만 가지고는 문제풀이가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학교 시험 대비하면서 개념도 배우고,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게 좀 단편적으로 나오진 않겠지만, 왜냐면 학교 시험은 단원이 잘라져 있다 보니까 전체 통합사회에 들어가 있는 이 10개 단원에 통합된 문제를 내기가 힘드시잖아요. 그럼 두 번째, 학교 시험 대비와 수능 대비를 함께 한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 한 가지 요청을 더 드리겠습니다. 1학년이 지나요. 2학년 올라갑니다. 2학년 올라가면 여러분 사회 공부가 끝나요? 사회 탐구 공부가 끝납니까? 아닙니다. 왜요? 선생님 2학년 올라가면 뭐 사회 탐구 또 배우나요? 배우죠. 당연히 배웁니다. 뭐 과거에는 사회 문화라고 불렸던 과목이 뭐 예를 들면 현대사회와 문화 해서 각각의 군마다 한 과목씩 짱짱하게 지금 살아있거든요. 자, 그 얘기는 뭐냐? 학교에서 만약 2학년 때 현대사회와 문화를 배워. 그럼 그때 선생님이 꼭 영상을 통해서든 혹은 자료를 통해서든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대사회와 문화라는 과목을 배우는 친구들은 잘 들어봐. 요 단원에서 얘는 수능에도 통합사회로 나올 수 있는 주제니까 꼭 잘해둬야 돼. 윤리 배우는 친구들 주목. 요 윤리 단원에서 얘랑 얘는 시험에 나오는 거야. 수능에도 뭐 시민불복종이라든지 뭐 아니면 정의관, 뭐 분배정의라든지 뭐 환경에 관련해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뭐 행복에 관련된 이야기 중요한 거니까 꼭 알아두세요 라는 것들을 다 자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2학년 3학년 올라가서 여러분이 학교 시험에서 배우는 학교 시험 대비로 준비를 하는 그 사회탐구 과목에서도 필요한 것들은 전부 다 남겨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통합사회만 잘하면 되지가 아니고 어차피 통합사회에는 각각의 영역에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니까 선생님이 이걸 선별해 드릴 테니 2학년 3학년 올라가서도 학교 시험 대비하면서 수능까지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새 교육과정의 첫 수능, 이건 뭐 여러분이 워낙 잘 알고 있을 텐데 이걸 혼자 해보겠다.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 진짜 친한 누군가가 있어. 근데 혼자 해보겠다고 하면 선생님은 정말 말릴 겁니다. 전문가의 강의를 수강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냐라기보다는 효율성 면에서는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겁니다. 효율성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죠? 야, 너 통합사회 혼자 공부할 수 없어 라는 뜻이 아니고 너가 혼자 공부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해서 10시간 동안 머리 싸매고 고민할 시간이면 강의를 들으면 그건 2-3시간이면 끝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전문가들이 하는 역할 아닙니까? 그럼 선생님은 통합사회 전문가가 맞나요? 요즘 보니까 뭐 대한민국의 통합사회 전문가가 언제 이렇게 많았는지 선생님도 뭐 학원가에 있고 하다 보니 여러 광고들을 보지 않습니까? 인터넷에도 벌써부터 통합사회 전문가다 해서 광고를 하는 걸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이렇게 대한민국의 통합사회 전문가들이 많았나? 정말 그런가 해서 하나하나 지금 클릭도 해보고 뭐 이렇게 전단 같은 게 있으면 좀 보기도 하는데 그냥 다 전문가다. 그러면 그런 걸 볼 때마다 선생님이 이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지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최적이라는 사람은 진정한 전문가가 맞는가? 한번 스스로 물어보자. 성찰을 한번 해보자. 나도 그냥 뭐 강사다 보니까 내가 전문가다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고민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결국은 좀 약간 건방지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아니 최적이 통합사회 전문가가 아니면 누가 전문가냐 말을 할 수 있겠다 정도가 아니라 말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궁금하시면 선생님의 전공을 한 번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전공을 다양하게 한 사람은 여러분 진짜 선생님 말고 거의 없다가 아니라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뭐 통합사회 과목 강의를 뭐 지금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되게 오래 하기도 했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최적이란 사람의 강의를 들어라 보다는 어쨌거나 혼자 하려고는 하지 말자. 학교에서 통합사회 과목 열심히 공부해서 1등급 받았어요. 좋은데 수능으로 준비할 때는 그래도 조금은 더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강의를 통해서 정리해 나가는 거에 수월할 것이다. 효율적일 것이다. 개념 중요합니다. 하지만 개념 가지고는 안 될 거니까 문제풀이가 훨씬 더 중요할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는 게 지금 현재 수능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배들이 치르는 수능은요. 어찌 보면 전체 커리큘럼 중에 개념 완성이 가장 많이 판매도 되고 가장 많은 또 매출도 일으키고 가장 많이 책도 팔리고 가장 오랫동안 사랑을 받습니다. 확실히. 근데 통합사회로 가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생각은 개념만큼 문제풀이도 여러분들은 듣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은 반대로 말하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시험지를 보시면 이 문제에 필요한 개념을 몰라서라기보다는 처음부터 어느 나라인지 위치를 딱 찍을 때 이 그래프 분석이 안 돼. 아 잠깐만 이거 일교차? 연교차? 혹은 뭐 최한월 한 1년 중에 가장 추운 달, 가장 더운 달, 최난월, 평균 기온을 어떻게 하는 거지? 강수량은? 그 그래프 분석조차 안 되면 이 북반구에 있는 건가? 남반구에 있는 건가? 좌표조차 못 찍어.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에 예를 들면 쓰는 언어가 뭘까? 이 나라 사람들이 믿는 대다수가 믿는 종교가 무엇일까? 보다 뭐가 먼저 안 되는 거냐면 당장 이게 어디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프로 딱 찍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가 되게 중요할 거고요. 그러면 또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출문제라는 게 없기 때문에 아마 그때 가면 여러분들은 컨텐츠 그럴 거예요. 이 컨텐츠는 선생님이 왜 괄호를 친 거냐면 컨텐츠, 어떤 특정한 컨텐츠를 접하지 않으면 수능 점수가 안 나올 거다라고 여러분이 오해할까 봐. 근데 그런 뜻은 아니기 때문에 컨텐츠에다가 일단 괄호를 쳤는데 나중에 고3이 되어서 여러분이 실제로 체감할 때 내가 수능을 준비해봐야지 체감할 때는 잠깐만 이거 개념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컨텐츠가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고3이 되면요. 여러분 EBS 교재도 꼭 다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절대로 EBS의 교재 깎아내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교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래도 EBS 강의를 10년을 했습니다. 10년을. 대한민국에서 또 EBS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또 최적이라는 말이 안 나오면 약간 서운할 정도예요. 어쨌거나 그럼 그 당시가 되어도 즉 여러분이 고3이 되어도 연기교재라는 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게 뭐 지금의 명칭 수능특강 수능완성이라는 명칭이 그대로 쓰일지 혹은 체계 구성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연기교재가 있으면 그것도 다 열심히 풀어주시고요. 또 하나는 선생님 연구실이 만드는 컨텐츠도 열심히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개념완성 문제풀이 이건 지금 미리 여러분이 고3이 되었을 때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소개하겠다는 게 아니라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걸 강사가 마련을 할 때는 그냥 1년 동안 내가 그냥 학생들한테 이런 것 저런 것 줘야지 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지치지 않고 처음에는 다 배워 그 다음에 문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보는데 그러다가 자기한테 부족한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문제를 다 맞히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핵심을 요약할 때 암기가 필요합니다. 선생님은요 특히나 이 사회라는 과목 통합사회라는 과목에서 누군가가 야 암기가 뭐야 이해가 중요하지 라고 하면 납득이 안 돼요. 결국엔 암기거든요. 모든 공부는 원래 결국에 암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외우려고만 하다 보니 지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워서 어디다 써먹는 거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통한 암기가 돼야 돼요. 이해를 통한 암기. 그러니까 암기 없는 공부가 중요하다라고 여러분이 딱 그 얘기를 들으면 되게 그 말이 달콤하게 들릴 거예요. 암기 안 해도 돼? 이해만 하면 되는 거야? 세상에 그런 공부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선생님의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교육학적으로도 원래 그런 공부는 없습니다. 아니 암기 없는 이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만 되고 끝나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언어도 당연히 암기가 돼야 되는 거고 그 암기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 도구들을 만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주제별 특강, 통합 주제 특강 등등을 다 마련해 놓을 테니까 3학년 되면 그때 가서 선생님 커리큘럼 보고 필요한 것들을 잘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된다는 뜻이고요. 결국엔 아까 이야기했던 암기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이것조차 무지성으로 암기할 수 없어요. 양이 많고 그 다음 어디까지 암기해야 될지 확신이 없을 때 선생님이 그때 또 스킬러와 FM 이게 뭔가요? 선생님의 통합사회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친구들 알 겁니다. 스킬러 헷갈리는 개념 애매한 거 없이 O나 X로 딱딱 보여드릴 거고 혹은 부등호를 열어서 비교할 수 있도록 도울 거고요. 여러분도 공부를 그렇게 해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다음 FM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선생님이 전방위 통합사회 게릴라 이런 말도 썼지만 어차피 시험 문제는 풀어서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맞춰야 돼요. 근데 그게 문제가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그 25문제를 40분 동안 푸는 것 자체가 상당히 타임어택, 시간적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의 방법도 난 이걸 풀 수 있다, 이걸 푸는 방법을 안다 정도가 아니라 25문제를 40분 동안에 풀어야 돼요. 나중에 그게 상당히 중요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FM이라고 하는 것은 멘붕이 오지 않게,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이런 순서대로 접근하고 이렇게 분석해 나가고의 그 매뉴얼이 있죠. FM이 원래 필드 매뉴얼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 나가서 그 필드에서 여러분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매뉴얼대로 움직여야 되는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차근차근 준비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해서 선생님이 최근에 많이 쓰는 말 중에 이까이꺼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까이꺼. 이게 한창 예전에 개그맨 장동민 씨가 유행시켰던 그런 표현이거든요. 유행어. 이까이꺼. 이까지 거란 뜻이죠. 이까지 거. 그렇다고 해서 통합사회를 얕잡아보고 우습게 생각하자라는 뜻이 아니라 반대로 요즘 수험생들이 보면 너무 좀 경직되어 있거든요. 쫄아 있어요.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풀어? 어떻게 분석하는 거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시간은 한창 많이 남아있고 여러분이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올라가서 배우는 모든 사회탐구 과목에서 혹은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라는 과목에서 정성을 조금만 잘 쏟아주시고 나중에 그걸 다 100%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수능 체제로 딱 고3에 올라갔을 때 그때 선생님이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면서 시작할 테니 그때 내가 통합사회가 너무 싫어 라는 생각 없이 그런 생각이 안 들고 통합사회 한번 해보자, 열심히 해서 1등급 만점 받아보자 라는 그 느낌만 가지고 오시면 차근차근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신감과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선생님뿐만 아니라 뭐 항상 이 영상이나 강의에서 보면 최적만 보이잖아요. 강의에는. 근데 선생님을 돕는 우리 조교들, 연구진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선생님이 그냥 선생님 혼자만 연구실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다는 걸 여러분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우리 뭐 영상, 연구실 워크샵 영상이라든지 뭐 교재 개발하는 영상이라는 것들을 보여드리는데 전문성이라는 게 그냥 외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출제할 때도 정교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인재, 그러니까 선생님뿐만 아니라 출제하시는 분들도 계속 모시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가 되어서 진짜 대한민국 통합사회의 표준이라는 이 수식어가 무색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제 요 1번부터 25번까지의 문제풀이는 안 해주십니까?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문제풀이는요, 지금 아까 보여드렸지만, 아니, 다 배워야 여러분이 이 문제를 푸는 선생님의 방식이라도 보면서 뭔가를 얻어갈 텐데, 지금 이 시기는 한창 통합사회 1 정도밖에 진도, 그것도 반밖에 안 나간 상황이다 보니까, 뭐 굳이 이게 뭐 영상 강의 필요할까 싶어서 나중에 선생님이 분석한 자료를 선생님의 강의, 뭐 10끝, 완자, 통합사회 강의, 뭐 단끝 자이스토리 강의에다가 올려드릴 테니, 그때 가서 나중에 이 예시문항 이렇게 분석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그냥 그 지면의 형태로 올려드릴 테니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평 요 분석 터파보기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40분 정도 되는 이 시간이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게 나중엔 뼈저리게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심을 다해 우리 적자들을 응원합니다. 피스 최적이었습니다.